안녕하세요. 스테디드 통계연구소 소장 이일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통계 분석 결과 그 속 숨겨진 이야기 두 번째, 아노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바는 세 집단 이상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평균을 비교하는 분석인데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노바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과 같은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노바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표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감안하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수식을 좀 생략하고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바를 하면 분산 분석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분산 분석표 테이블,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나오는 건데요. 여기 잠깐 보시면 앞에 있는 것처럼 집단 간, 집단 내 전체로 되어 있고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통계학 책에서는 여기를 R, E, T라고 합니다. 책마다 요게 R을 인자라고 되어 있고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고요. 집단 간, 개체 간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어요. 오차는 집단 내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책도 있습니다. 약간의 책들마다 표기법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표기법을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sum of square, degree of freedom, mean of square, F값 그리고 P-밸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이것을 SS를 sum of square 제곱합이라고 얘기하고요. DF를 degree of freedom 자유도라고 얘기하고 MS를 mean of square 평균 제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각각을 제곱합하고 인자가 만나는 부분을 SSR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쓸까요? SSE라고 쓰겠죠? 여기는 SST라고 씁니다. 안에 있는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인 표기법들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평균 제곱이 있는데 MS라고 했는데 MS하고 R이 만났죠? 뭐라고 할까요? MSR. 여기는 MSE. 이건 뭐가 될까요? MST라고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SSR이 뭔지 SSE가 뭔지에 대한 얘기는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이 표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어떤 게 재미냐면 이 SSR과 SSE를 더하면 SST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값을 더하면 항상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시면 여기 이게 SSR이에요. SSE고 SST입니다.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14.620이 되겠죠. 이렇게 표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자유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유도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개념이 어렵습니다. 이 자유도에 대한 개념은 다음 강좌에서 별도의 강좌로 한 섹션을 만들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집단 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집단 내, 개체 간, 개체 내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또는 뭐 between, within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between, within.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유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어떻게 되느냐? 뭐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이게 자유도예요. 이게 자유도예요. 자, 그러면 집단 간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노바라고 하는 분석 기법은 세 집단 이상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 기법이에요. 따라서 모집단이 3개가 있었을 때 이 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이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룹. 그 다음에 종속 변수가 있어요. 1번 그룹에 뭐, 1번 그룹에 뭐, 2번 그룹, 3번 그룹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을 집단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집단 간, 세 집단 간 또는 between
between이라고 표현합니다. between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해요. 이때 세 집단 간을 표시할 때 여기를 우리가 뭐로 표시하느냐? K로 표시합니다. 그럼 이거는 K는 몇 개일까요? 3이 되겠죠. 즉 세 집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도는 어떻게 표시한다? 항상 마이너스 1한다. 여기가 K-1이 돼요. K-1이 돼요. 그 다음 전체 자유도가 있는데 전체 자유도는 어떻게 되냐? N-1입니다. N-1이에요. 우리가 표준 편차를 계산할 때 데이터에서 평균을 뺀 것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데이터의 수 n으로 나누죠. 이게 분산이고요. 루트를 취하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유도가 있어요. N-1. 그래서 우리가 전체 자유도는, 즉 전체 자유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전체, 여기 데이터의 수가 나오죠. 데이터의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의 수에서 마이너스 1 한 것이 전체 자유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 요 두 개를 더하면 요 값이 나옵니다. 마치 SSR과 SSE를 더하면 SST가 나오듯이 K-1과 무엇을 더하면 N-1이 돼요. 그럼 여기 값은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서 이걸 빼준 거죠. N-1에서 K-1을 뺀 거하고 같아지니까 어떻게 되니까 N-K가 되겠죠. 그죠? 그대로 써볼까요? N-1에 마이너스 K에 플러스 1.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N-K. 그렇게 되겠죠? 이 자리가 그럼 뭐가 되느냐? N-K가 되는 거예요. N-K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때 이 N-K라고 하는 것은 오차, 집단 내 자유도 또는 within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거에 대한 얘기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일단 넘어가고요. 이렇게 나온다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MSR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 MSR과 MSE를 더하면 요게 성립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요건 성립이 안 됩니다. 요건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 MSR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 MSR 값은 SSR 나누기 K-1이 MSR이에요. 즉 MSR은 K-1분의 SSR이 돼요. 마찬가지로 SSE 나누기 N-K가 MSE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N-K분의 SSE가 되겠죠. SSE가 됩니다. 그러면 MST는 어떻게 될까요? SST 나누기 N-1이 MST가 되고 이거는 N-1분의 SST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통계학 책에서 MST는 표시를 안 합니다. MST는 표시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그냥 우리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잠깐 별도로 한번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잠깐 써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MST는 N-1분의 SST다. 그러나 이렇게 표시는 안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면 F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F값은 요게 F값이에요. 즉 F는 MSE분의 MSR이 돼요. 아직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F값을 계산하는 메커니즘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F값에 의해서 P밸류가 계산이 되어진다고 했었죠. F값은 F분포표를 이용을 하고 요 축이 F축입니다. 0부터 시작이 되고 요게 확률이에요. 그래서 F값이 이렇게 되면 즉 여기 F값이 여기가 나오면 요때 요 면적이 뭐가 나온다? P밸류가 나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SSR과 SSE를 더하면 SST가 나온다. 그 다음에 K-1, N-K 하면 N-1이 나온다. SSR을 K-1로 나눠주면 MSR이 나오고 SSE를 N-K로 나눠주면 MSE다. F값은 MSE분의 MSR이다 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직 SSR 이 값을 계산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거 계산하는 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만 살펴보면 일단 이게 SSR, SSE, SST가 나온다. 더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자, 집단이 하나, 둘, 셋, 네 집단이죠. K-1에서 3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가 18개입니다. N-1에서 17이 나왔죠.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면 17이 나오니까 이게 N-K가 돼요. 그 다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MSR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보면 3분의 12.9 하니까 4.3이네요.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나눠주니까 0.123 이게 MSE가 돼요. 그리고 F는 MSE분의 MSR이니까 계산해주면 0.123분의 4.3 나오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냐? 35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F분포를 보면 요 F축에서 35가 나오니까 이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 있고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다시 그려주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참고로 요 축은 요 값은 F하고 이 축하고 전혀 만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무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 35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면적을 계산해주면 얼마 나오냐? 0이란 뜻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두 축은 이 축과 이 선은 평생 안 만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값은 뭐냐? 소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값이에요. 그래서 0.0001일 수도 있고요. 0.000000 뭐 2만 번 가서 1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논문의 표기에는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죠.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직 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바로 이것에 의해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세 개 집단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세 집단이 있는데 세 집단의 데이터가 첫 번째 집단은 4, 4, 5, 6, 6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6, 6, 7, 8, 8이고요. 세 번째 C그룹은 8, 8, 9, 10, 10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집단의 평균은 어떻게 나옵니까? 평균을 계산하면 여기에 평균은 제가 일부러 계산하기 쉽게 만드는 데이터예요. 평균이 5예요. 여기는 평균이 7이고요. 여기는 평균이 9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퍼져 있는 정도가 동일하니까 표준 편차도 동일해요. 따라서 이 세 집단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A 집단은 이런 식의 분포를 띄고 있을 거고 B 집단은 이렇게 C 집단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A 집단, B 집단, C 집단이 나올 거고 각 집단마다의 평균을 구해주면 여기 평균이 5, 7, 9가 나올 거고 각 집단의 표준 편차가 세 집단이 모두 동일하니까 그래프 모양이 동일하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제 SSR이 뭐냐라는 걸 살펴보도록 할까요? SSR은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xi 바 마이너스 x 바바의 제곱이라서. 자, 우리가 통계학에서 데이터를 표기할 때 표기법을 조금 알아두시는 것이 통계 분석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룹이 있고요. y 값이 있어요. 그러면 그룹이 1번 그룹의 데이터가 4죠. 2번 그룹의 두 번째 1번 그룹의 데이터가 4고요. 세 번째 1번 그룹의 데이터가 5고요. 그럼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15번째 데이터가 3번 그룹의 10이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이때 우리가 통계학에서 데이터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요 데이터를 Y1이라고 표시해요. 이게 보통은 지금 Y로 표시했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교재에서 X로 표시했으니까 여기를 X로 써놓을게요. 그러면 이게 뭐냐? X1인 거예요. 그럼 요거는 X2, X3이 되겠죠? 여기 뭡니까? X15. 즉 세 번째 데이터가 5다.
15번째 데이터가 10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칭해서 표시를 뭐라냐? XI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i번째 데이터란 뜻이죠. i번째 데이터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 전체 데이터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평균을 X바라고 표시합니다. X바라고 표시하는데 이 전체 데이터의 평균이 얼마냐? 계산을 해보면 이 15개 데이터로 평균을 구하면 7입니다. 평균을 구하면 7이에요.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이 평균 5, 7, 9 3개 평균 구해도 7이죠. 15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도 7이고 평균들 가지고 평균 구해도 7이네요. 근데 이거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집단의 데이터의 수가 5 동일할 때는 전체 15개로 평균을 구하나 평균들로 평균을 구하나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5개, 여기는 6개, 여기는 7개였다 라고 하면 두 개의 결과는 달라요. 그래서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집단의 수가 같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I라고 표시를 하면 이게 몇 번째 데이터라는 건 알 수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느냐면 이 X3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세 번째 데이터라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는 표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표기법을 하나 더 바꿔줬습니다. 어떻게 표기냐면 첫 번째 집단의 첫 번째 데이터, 첫 번째 집단의 두 번째 데이터, 첫 번째 집단의 세 번째 데이터. 그럼 마지막으로 들을까요? 세 번째 집단의 다섯 번째 데이터가 되겠죠. 표기법이 조금 복잡해졌죠. 그래서 이걸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XIJ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XI라고 표현을 하면 집단의 구분 없이 그냥 전체 데이터에서 몇 번째 데이터냐라는 걸 표기하는 방법이고 XIJ라고 표시하면 첫 번째 그룹의 몇 번째 데이터냐, 두 번째 그룹의 몇 번째 데이터냐, 세 번째 그룹의 몇 번째 데이터냐를 표현합니다. 자, 그럼 여기를 표시하면 이게 X11, X13, 이런 X24, X35가 되겠죠. 통칭 XIJ로 표시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A 그룹의 평균을 우리가 5라고 구해줬죠. 전체 데이터 평균이 7이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그걸 X 바로 표시했어요. 마찬가지로 A 집단의 데이터의 평균을 구했어요. 5가 됐어요. 그럼 이거를 표시를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이다. 요거는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이다. 여기는 세 번째 집단의 평균이다라고 하고 표시를 XI 바로 표시합니다. 조금 복잡해졌죠. 그래도 요 정도의 표기법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통계 이론서를 보다든가 또는 통계 분석 관련 서적에 표시가 나왔을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SR은 XI바 마이너스 X바바.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러면 요 평균 5, 7, 9, X1바, 2바, 3바 XI바들 이 세 개의 평균을 구하는데 얼마였습니까? 7이었죠. 7이었죠. 그리고 이 전체 평균을 표시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균들의 평균이다라고 해서 X바바로 표시해줘요. X바바로 표시합니다. 자, SSR을 살펴볼게요. SSR을 살펴보면 어떻게 됩니까? XI바 마이너스 X바바예요. XI바는 5, 7, 9를 의미하는 거고 X바바는 전체 평균 7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평균들의 세 집단 평균들의 퍼져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SST를 볼게요. SST는 XIJ-X바바로 되어 있어요. XIJ는 뭐예요? 요거죠. 요 데이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X바바는 전체 평균 7을 의미하는 거죠. 7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XIJ-XI바로 따지면 XIJ는 요 값들을 의미하는 거고. 근데 XI바는 5, 7, 9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식은 SST라고 되는 요 식은 다시 쓰면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냐면요. 예를 다시 볼게요. XIJ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XIJ는 XI하고 같아요.
그리고 x 바바는 뭐하고 같습니까? x 바하고 같죠. 그럼 표시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첨자가 ij 두 개가 있으니까 썸이라고 되어 있는 시그마가 두 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요 공식과 여기 공식의 차이는 이 공식에서는 몇 번째 집단의 몇 번째 데이터라는 것까지 표시가 되는 거고, 이 공식은 몇 번째 집단은 관계없이 그냥 전체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데이터. 자, 요 바로 앞 페이지에서 제가 MST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데 쓰진 않는다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럼 그대로 써볼게요. n-1이 되고 SST가 뭡니까? 여기죠. 요 공식 쓸게요. 시그마 xi-x 바바의 제곱이에요. 이게 MST인데 이게 뭐냐? 이게 분산이에요. 이게 분산 공식이죠. 루트 들어가면 이게 표준 편차예요. 이게 분산인 거고요. 즉 SST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전체 데이터 15개 데이터의 분산,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의미한다. 자, 그 다음에 SSR은 뭐냐? SSR은 요걸 다시 데이터를 생각해 주면 SI 바가 뭐예요? 첫 번째 그룹이죠. 평균이 5였어요. X2 바는 두 번째 그룹이죠. 7이에요. X3 바는 세 번째 그룹의 9죠. 요거예요. XI 바는 5, 7, 9. 전체 평균은 7. 그죠? 그럼 결국 뭐예요? 요거를 이 데이터를 그대로 써볼게요. 얘를 그대로 다시 써보면xi의 마이너스 x 바를 n-1로 해준 게 뭐예요? 분산이죠. 분산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집단의 수가 세 집단이니까 k-1이라고 썼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한다? MSR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SSE는 뭐냐? SSE는 뭐냐? SSR, SS에서 SSE가 뭐냐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SSE를 살펴보면 SSE는 xij-xi의 바예요. 지금 SST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데이터와 평균하고의 차이를 의미한 거고, SSR은 평균들과 이 평균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SSR이에요. 이에 비해서 SSE는 뭐냐면 xij-xi 바, xij가 뭡니까? 요 데이터죠. 그리고 xi 바는 평균이에요. 즉 얘와 얘의 차이, 그 다음 요것과 요것 간의 차이, 요것과 요것 간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편차, 분산을 이야기하는 게 SSE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시했을 때 이거를 between 이라고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 between이라고 표시하는 이유는 바로 요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즉 평균들, 집단 간의 평균들 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게 SSR.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집단, 동일한 A라고 하는 집단 내에서의 분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SSE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다시 다음 과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A 집단, B, C 집단의 평균이 5, 7, 9였어요. 그리고 각각의 분산, 표준 편차가 같았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왔었죠. 이런 그래프가 나왔었죠.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는 결국 P 밸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작아지기를 원해요. P 밸류가 작아지려면 F 값이 어떻게 돼야죠? 커야만 P 밸류가
작아지죠. F축이고 F값이 여기에 있으면 요게 P밸류니까 P밸류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F값이 이렇게 되면 P밸류가 작아지죠. F값이 커져야 돼요. 그럼 F값이 커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F값은 MS2분의 MSR이니까 F값이 커지려면 MSR이 커지거나 MSE가 작아지면 돼요. 그죠? 자, 그럼 또다시 MSR이 커지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MSR은 K-1분의 SSR이었으니까 이 MSR이 커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SSR이 커지거나 K- 결국 K가 작아지면 되죠. 자, 첫 번째 나왔어요. P밸류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SSR이 커지면 돼요.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두 번째 K-1이 작아지면 돼요. 결국 뭐야? K가 작아지면 돼요. K가 뭐예요? 집단의 수.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면 T테스트. 세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면 아노바. 네 집단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면 아노바. 즉 우리가 집단의 수가 5집단보다는 4집단일 때 P밸류가 더 작아요. 4집단일 때보다는 3집단일 때 P밸류가 더 작아요. 따라서 통계 분석을 할 때 아노바에서 우리가 일반적 특성하고 종속 변수하고 아노바를 합니다. T테스트 아노바를 합니다. 남자 여자와 종속 변수, 예를 들어 삶의 질이었다. 남자 여자의 삶의 질을 비교할 때 삶의 질을 연속형 변수를 측정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남자 여자의 삶의 질을 비교하면 T테스트잖아요. 우리 T테스트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연령대였다. 그러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간의 삶의 질의 차이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러면 F값, P값 나오겠죠. P값을 짜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 집단의 수, K가 몇 개예요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 하는 것보다는 몇 개? 5개로 하는 것이 P밸류가 더 작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통계 분석 관점, P밸류 관점만 생각해주면 집단의 수는 너무 많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게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은 것보다는 적게 나오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 요 K는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가 뭐합니까? 분석할 때부터 집단의 수를 몇 개로 할까 정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험 연구하시는 분은 집단의 수가 명확하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설문 연구하시는 분은 이 경우에 따라서 요거를 적당하게 그룹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줄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P밸류가 작아진다고요. 무조건 줄이는 건 아니에요. 각 집단에 N수가 있었을 때 이 N수가 적정 케이스 이상 나오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30케이스 이상.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집단의 N수가 30케이스보다 좀 작으면 적절하게 합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MSE 생각해 볼게요. MSE는 어떻게 되냐? MSE가 작아지길 원하죠. MSE가 작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MSE는 N-K분의 SSE가 돼요. MSE가 작아지려면 SSE가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야 돼요. 세 번째, SSE가 작아져야 돼요. SSE가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좀 이따 생각해보고. 네 번째, N-K가 어떻게 돼요? N-K가 커져야 돼요. 네 번째, N-K가 커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K는 고정됐으니까 N을 생각해줘. N이 어떻게 돼요? 커지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직 아노바라고 하는 걸 다 하지 않았는데 P밸류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가 하나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집단의 수. 그 다음 데이터 N의 수.
n이 클수록 p-밸류 크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 t-테스트. 지난 첫 시간에 t-테스트를 계산할 때 t-테스트의 t-값에 영향을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죠. 평균의 차이가 많이 벌어질수록 t가 커진다. p-밸류가 작아진다. 두 번째, n이 커지면 t가 커진다. p-밸류가 작아진다. 세 번째,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작아지면 t가 커진다. p-밸류가 작아진다 해서. 그러면 t-테스트와 마찬가지로 n인 영향을 받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아노바는 세 그룹 이상했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K가 3이 아니라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집자니까 t-테스트가 되겠죠. 그럼 t-테스트가 되면 t-테스트가 세 그룹 이상을 아노바를 한 것보다 p-밸류가 더 잘 나와요.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외형적인 거 말고 안에 실제 숨겨져 있는 것. 결국 p-밸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SSR이 커지거나 SSE가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SSR과 SS가 뭐냐라는 거죠. 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SSR이 커져야 된다고 했어요. SSR은 뭐라고 하냐면 요거예요. 즉 XI바 여기 5, 7, 9였죠. 5, 7, 9였어요. 그럼 계산해주면 5 마이너스 전체 평균이 7이죠. 7의 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7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7의 제곱이니까 요 값이 팔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SSR이 커지려면 결국 뭐냐? 이 값이 커져야 돼요. 그럼 얘가 커지려면 뭐 해야 돼요? 요 값이 커지면 되겠죠. 0은 생각하지 말고 0이었으니까. 그럼 결국 뭐야? 이게 커지려면 얘가 커져야 돼요. 이게. 즉 무슨 얘기가 되느냐? 만약에 평균이 5가 아니라 3이 됐어요. 3-7의 제곱, 7-7의 제곱. 여기는 11-7의 제곱이었어요. 즉 여기 평균이 5가 아니라 3이 됐어요. 여기 평균이 여기 그대로 있고 여기 평균은 9가 아니라 11이 됐어요. 그러면 3, 7, 10을 평균해도 7 나오죠. 근데 그러면 이게 3이 되려면 어떻게 돼? 평균이. 데이터가 2, 2, 3, 4, 4가 되고 여기는 10, 10, 11, 12, 12가 되면 평균이 5에서 3으로 바뀌고 9에서 11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A집단의 평균이 5가 아니라 뭐가 된다? 3이 돼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바뀌겠죠. C집단의 B집단은 동일했으니까 변화가 없었어요. C집단은 평균이 11이 돼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A집단은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C집단은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즉 표준 편차는 동일한 상태에서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커지면, 즉 SSR이 커지면 F값이 커져서 P밸류가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SSR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커진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첫 시간에 t-테스트에서 t값이 크게 나오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였느냐? 두 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많이 벌어졌을 때 커진다라고 했었죠.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SSE는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봐요. 우리가 P밸류가 작아지려는 조건 중에 세 번째가 뭐냐? SSE가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SS는 살펴보면 Xij-Xi바예요. 이게 뭐냐라는 얘기죠. Xija는 데이터 요거예요. 4-5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B그룹은 6-7의 제곱이죠. 8-7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C그룹은 8-9의 제곱이고 10-9의 제곱이 되겠죠. 이걸 더한 값이 나온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여기 하나만 생각하자고요. 여기 하나만 생각해주면 요 값에서 이 평균하고의 차이예요. 그럼 이게 뭐냐? 요거를 편의상 그냥 x1, x2, x3, x4, x5, xi라고 놓고 얘를 x바로 놓으면 이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xi-x바의 제곱에 ss를 두고 n-1 이게 뭡니까? 분산, 표준 편차가 되죠. 즉 요 부분은 뭐냐면 A 집단의 분산이 돼요. 나누기 4를 해주면, 근데 이거 나누기 4는 생각하지 말게요. A 집단의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는 뭘 될까요? B 집단의 분산이 되고 요거는 C 집단의 분산이 되겠죠. SSE가 작아지려면 뭐가 작아지냐? 각 집단 내에서 within 집단 내의 분산이 작아지면 돼요. 집단 내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하고 동일하느냐? 집단의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단의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데이터가 4.5, 4.5가 됐어요. 5, 5.5, 5.5가 됐어요. 평균 5죠. 6.5, 6.5, 7, 7.5, 7.5, 평균 7이죠. 8.5, 8.5, 9, 9.5, 9.5, 평균 9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A 집단 내에서 데이터가 분산이, 표준 편차가 작아졌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A 집단에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B 집단도 작아지고 C 집단도 작아지면, 즉 이렇게 나와지면 이게 SSE가 작아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SSR이 커진다는 의미가 뭐였었죠? 이렇게 되면 자, 정리를 하면 SSR이 커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SSE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집단 내의 표준 편차가 뭐해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T테스트에서 T값이 크게 하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평균의 차이가 커진다. 두 번째, N이 커진다. 세 번째,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 했었죠. 아노바에서 F값이 커지는 조건이에요. 첫 번째, SSR이 커진다. SSR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균 차가 커진다. 두 번째, K가 작아진다. K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집단의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SSE가 작아진다. SSE가 작아지는 건 뭡니까? 표준 편차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네 번째, N이 커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T테스트하고 조건이 동일하네요. 아노바도. 그런데 아노바는 T테스트와 다른 점이 있어요. T테스트는 계산 공식 내에 T값 내에 무엇으로 계산이 됩니까? T값 내에 평균으로 계산이 직접 돼요. 그리고 표준 편차하고 데이터가 직접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노바에서는 이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고 뭘로? 집단들의 평균들의
차이를 뭘로? 분산이죠. 요게 뭐예요? 평균들의 분산이에요. 요거는 집단 내에서의 분산이에요. 즉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평균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뭘 이용했다? 분산을 이용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산 분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분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t-테스트 할 때는 t값 나오죠. 아노바를 할 때는 f값 나오죠.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할 때는 카이스퀘어 값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재미난 사실은 요 값은 전부 뭐냐? 소문자예요. 요거는 이제 알파벳 X가 아니라 그리스 로마자 카이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원래 X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카이는 이렇게 써요. 조금 다르죠. 그리스 로마자 알파벳 X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문자예요. 그런데 유독 하나만 얘만 대문자죠. 대문자죠. 왜 그러냐? 제가 예전에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농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걸 만든 사람이 피셔다. 그래서 지가 만들었으니까 F다. 사람 이름 첫자는 대문자로 쓰죠. 라고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거를 개발하신 분이 이분을 너무나 존경해서 그이분한테 헌정한 거예요. 사실 피셔의 아이디어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노바라고 하는 것을 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느냐? 분산, 평균들의 분산과 집단 내의 분산을 이용해서 표준 편차를 이용한 겁니다. 사실은 무엇을 비교한다? 각 집단, 세 집단 또는 네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평균을 직접 이용을 못하니까 뭘로? 분산을 이용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결국 t-테스트나 아노바에서 p-밸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tf 값이 커져야 되는데 tf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평균의 차이가 많이 나면 돼요. 두 번째,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돼요. 세 번째, 데이터의 수가 많으면 됩니다. 물론 이 하나에 움직이지 않아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서 p-밸류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통계 분석을 해봤더니 p-밸류가 0.051이 나왔죠. 아깝죠. 좀만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건 이거예요. n수를 늘리면 돼요. 지금 제가 분석을 만약에 100명을 했는데 100명에서 p-밸류가 0.05이 나왔으면 여기서 10명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p-밸류가 작아지겠죠. 0.5보다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p-밸류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적은 수를 조사하는 것보다는 많이 조사할수록 유리합니다. 평균의 차이가 많이 나게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게 나온 거니까. 표준 편차가 작게 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값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노바 평균 비교를 하면서 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느냐? 분산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p-밸류를 계산한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평균의 차이를 비교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차시 통계 분석 결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 아노바를 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